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KCC는 DB에 이어 LG를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그나마 홈 연전 일정이기에 이동은 없다. 최근 리그에서 가장 험난한 일정을 소화 중이기에 체력적 부담이 불거질 수는 있는데 이근희와 윌리엄스, 전준범 등이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전창진 감독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 벤치의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클러치 타임에는 허웅과 최준용, 버튼 등이 나설 수 있다. LG는 정관장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마레이의 이탈 기간 동안에 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멀로와 시간을 나눠 뛴 마레이의 골 및 존재감이 좋았고 타마요가 26.7리바운드로 포워드 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부상 여파가 우려됐던 양준석이 안정적으로 공격 상황을 조립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코멘트 LG의 승리를 본다. KCC의 최근 분위기도 좋지만 타이트한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마레이의 출전 시간이 길 LG기에 홈팀은 리온 윌리엄스가 코트에 더 많이 보일 텐데 공격 상황에서 전개가 다소 뻑뻑할 수 있다. 타마요와 마레이 등이 프론트 코트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LG가 원정승을 챙길 것이며 LG가 템포를 조절할 것이기에 언더를 가져가야 한다. 추천 배팅 LG승 156.5 언더. 정관장은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LG에 패했다. 마레이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캐디 라렌이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정효근이 시즌 하이인 19점을 터뜨렸지만 승리를 가져가진 못했다. 변준영이 13개의 야투 시도 중 10개를 실패했고 배병준의 3점포도 들어가지 않았다. 손호는 금요일 경기에서 삼성에 역전패했다. 이정현이 돌아와 30분을 소화했고 윌리엄스가 18.18리바운드로 맹활약했지만 4쿼터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 연패가 길어졌기에 김태술 감독이 경기 후 선수단이 깨어나길 바란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도 이정현이 몸 상태를 끌어올렸기에 이 경기부터는 풀타임 가깝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손호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라렌의 활약이 꾸준하지만 변준영과 최성원, 배병준 등 해줘야 하는 앞선 선수들의 기복이 있다. 이정현이 돌아왔기에 이재도와 함께 백코트에서 공격을 책임질 수 있고 윌리엄스가 라렌의 골 및 침투를 저지할 손호가 연패를 벗어날 것이며 손호의 템포 푸시를 보기에 오버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고양 손호 승 155.5 오버. SK는 모비스에 이어 삼성을 연달아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홈 경기장에서 연속으로 나서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원희와 김선영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인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최근 모비스를 비롯한 2위권 팀들의 추격도 있기에 S더비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기본 팀의 기조인 트랜지션 위주의 공격 시도를 할 것인데 높이가 좋은 삼성 상대로 최부경과 오세근 등이 골밑 수비에도 집중할 것이다. 삼성은 손호를 잡고 최하위를 탈출했다. 두 경기 연속 맹활약한 이정현이 20점을 기록했고 이원석의 부진은 구탄과 최현민 등이 메웠다. 코번이 빠지며 위기가 올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후 페이스가 좋은데 코번만 보던 볼 핸들러들이 오픈 찬스의 동료를 잘 찾고 있고 에드워즈의 가세 효과도 크다. 코멘트 SK의 승리를 본다. 삼성이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또 홈팀이 백투백 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데릭슨과 에드워즈로는 원희의 엄청난 상체를 앞세운 리머텍을 저지하기 어렵다. 김선영과 오재현이 이정현을 비롯한 상대볼 핸들러를 강한 수비로 압박할 것이고 원희가 득점을 책임질 SK가 승리할 것이며 SK의 빠른 템포 푸시를 보기에 오버다. 추천 배팅 SK승 155.5 오버. 하나은행은 직전 우은과의 경기에서 41에서 48 패배를 기록했다. 양인영, 지난해 높이 강점을 잘 살렸고 좋은 수비로 상대 공격도 잘 제어해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이날 상대 우은 선수들의 슛감이 좋지 않았던 덕을 보긴 했고 본인들의 슛감은 더 최악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BNK는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43에서 60 패배를 기록했다.
2일 휴식의 여파를 지워내지 못했고 이에 이소희회 선수들이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도 이날 선수들의 체력을 잘 안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코멘트 하나은행이 직전 우리은행의 공격을 잘 제어해내긴 했지만 당시 우은 선수들의 슛감이 좋지 않았던 덕을 보긴 했다. 올 시즌 최다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 만큼 오늘은 수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BNK는 직전 경기 선수들의 체력을 잘 안배해 주었으니 박혜진, 김소니아, 사키, 이소희, 안혜지 득점력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올 시즌 가드진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정혜림이 직전 경기 부상으로 결장, 오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추천 배팅 BNK 승 122.5 오버. 대한항공은 직전 우카와의 경기에서 2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정지석이 활약을 펼쳐주었고 김민재, 조재영, 진지휘고 중앙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막심이 앞선 경기들보다 부진하고 말았고 정한용도 많은 범실로 고전하고 말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삼성화재는 직전 현케와의 경기에서 2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파즐리, 그로즈다노프, 김정호 삼각편대의 힘이 나쁘진 않았다. 다만 이날 중앙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블로킹 경쟁에서 8에서 19로 완전히 밀리고 말았다. 그래도 삼각편대의 힘이 좋았고 범실 관리가 잘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막심. 정한용이 직전 경기 다소 아쉬운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이들이 활약을 펼쳐줬던 만큼 오늘 항공은 삼각편대의 힘을 문제없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마 파즐리의 경기력이 최근 좋긴 하다. 다만 김정호, 그로즈다노프가 기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따라서 오늘 화력 경쟁에서는 항공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경쟁에서도 항공 김민재, 조재영을 사마 미들 블로커 진이 따라올 순 없으니 이 부분에서도 항공이 더 우세해 보인다. 또한 항공 유광우 세터가 직전 경기 건강에 큰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곽승석도 2경기 연속 리베로 포지션에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4.5 오버. 현권은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2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모마, 위파위, 정지훈 삼각편대가 나름 제 몫을 다해주었고 이다현과 양효진도 중앙에서 18득점을 기록하며 활약을 펼쳐주었다. 다만 상대 정관장에 12개의 서브 에이스를 허용했고 이에 리시브 효율이 17.58%로 좋지 않았다는 점. 5세트 초반부터 모마의 공격이 가로막히며 초반부터 위기를 맞으며 패배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도공은 직전 GS와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기록했다. 니콜로바, 강소희, 타나차 삼각편대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배유나도 중앙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지원해 주었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기도 했고 이날 쉬운 승리는 아니었지만 내용만 봤을 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다. 코멘트 도공 삼각편대가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현권 모마, 위파위, 정지훈의 경쟁력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따라서 오늘 화력 경쟁에서는 현권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공 배유나가 직전 경기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기본 경쟁력도 뛰어난 선수이긴 하다. 다만 현권 양효진, 이다현 트윈타워의 경쟁력에 비한다면 오늘 중앙에서도 현권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직전 경기 정관장 서브에 고전했지만 원래 현권은 리시브 안정감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 한 경기 12개의 서브 에이스를 헌납한다는 일이 잦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현권 리시브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75.5 오버.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알바레즈 그리즈만의 조합을 중심으로 지공전개를 펼친다. 최근 챔피언스 리그 브라티슬라바전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공격력을 입증했다. 리누의 드리블과 쉐를로트의 제공권은 득점 루트를 다양화시키며 효과적이다. 랑글레 히메네즈의 수비 라인은 빠른 발과 제공권으로 안정감을 더하고 데폴 바리오스의 왕성한 활동량은 수비 가담에서 큰 힘이 된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다코스타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효율적인 역습으로 승점 3점을 확보했으나
알바로 우체의 롱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수비에서는 알데레테 제네의 조합이 라인 컨트롤에 강점을 보이며 이글레시아스의 협력 수비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람바리의 결장으로 중원 수비 밸런스가 약화되어 AT 마드리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멘트 AT 마드리드는 지공과 수비 조직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헤타페는 단순한 롱볼 전술로는 AT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브라이트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위터 미토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페드로는 좋은 조율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퍼거슨과 웰백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부족하다. 수비에서는 벨트만의 부재로 램프티 에스투피냔의 조합이 가동 중이나 높은 라인의 배후 공간 관리가 미흡하다. 펠리스의 역습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펠리스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에제 사르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좋은 효율을 보였다. 마테타는 휴즈의 날카로운 패스와 연계하며 브라이튼의 느린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게이 라크루와 찰로바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조직적이며 제공권과 스피드로 브라이튼의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코멘트 브라이튼이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펠리스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의 공격력은 상대 수비를 뚫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 공간 관리의 허점은 펠리스의 역습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렌은 생테티엔을 완파하며 연패를 탈출했었다. 그러나 연승에 도전했던 낭트 원정을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 센터백인 피해가 퇴장당했지만 경기 막판까지 무실점으로 경기를 잘 운영했는데 종료 직전 골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직전 패배의 아픔을 잊으려 할 것이다. 블라스와 칼 리무엔도가 경기 내내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다. 앙제는 리옹에 패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르하브르 원정을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강등권 팀들의 추격을 당했다. 하마드 압델리가 공격 전개를 잘 이끌며 팀을 지탱하고 있지만 밤바 디행이 부진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이 아쉽다. 알레비냐와 엘 멜라리 등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멘트렌의 승리를 본다. 앙제는 아커스와 르포르 등이 중심을 잡는 최종 수비 라인에 안정감이 있다. 벨 케블라의 중원 수비 가담도 나쁘지 않다. 단,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것이다. 마투시와가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최전방으로 찬스를 제공할 것이고 블라스와 칼 리무엔도가 해결할 레니 홈 연승에 성공할 것이며 원정 승점을 노리는 앙제가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기에 난타전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랜승 2.5 언더. 맨체스터 시티는 3-2-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유벤투스전에서는 역습에 고전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다. 도쿠 사비뉴의 기복과 홀란드의 고립이 여전히 문제다. 디아스가 복귀하며 수비 라인 안정화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균도안의 활동량 저하와 루이스의 징계 공백으로 후방 밸런스는 여전히 취약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풀젠전에서는 역전승을 거뒀지만 가르나초 레시포드의 폼 저하와 지르크지의 비효율적인 플레이가 여전하다. 수비 라인에서도 마르티네즈 더 리으트의 라인 컨트롤 문제가 두드러지고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지공 전개를 선호하지만 공격의 효율성과 후방 안정성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데 브라이너 중심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홀란드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으나 후방 불안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불안한 수비와 공격 자원의 기복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추천 배팅 무승부 3.5 오버. 도르트문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기튼스 말런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역습 능력을 보여줬으나 브란트의 결장으로 공격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기라시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패턴이 한계로 작용하며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는 슐로터백, 줄레 등의 부상으로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다. 벤세바이니 찬의 임시 조합은 호펜하임의 지공을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은 4-2-3-1 포메이션으로 크라마리치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FCS 비전에서는 공격 전개가 답답했으며 빌터의 결장으로 흘로채기 대체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수비에서는 차베스의 부재로 은속히 악포구마가 출전하며 배후 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도르트문트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 모두 수비 불안과 부상 이슈로 인해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의 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화력 대결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베팅 도르트문트 승 3.5 오버. 코모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베네치아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지만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안드레아 벨로티의 골이 나왔고 야닉과 다쿤 하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인 볼 소유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기에 아쉬웠던 결과다. 때문에 홈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상대가 주중 경기 이후 2일의 휴식만 취했기에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로마는 레체를 완파하고 연패를 벗어났다. 도브비크가 부상차 결장한 경기였는데 셀레 메이커스와 코네 등이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주중 유로파 홈 경기에서는 브라가를 완파했기에 부진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벗어났다. 도브비크도 부상에서 돌아온 풀 전력이고 디발라와 셀레 메이커스, 엘 샤라위 등이 공격 작업을 잘하고 있다. 코멘트 로마의 승리를 본다.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등이 부상을 안고 있긴 하지만 콰디오 코네와 피실리가 충분히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압둘 하미드와 셀릭을 비롯해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위협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기에 수비가 불안한 코모를 공략할 수 있다. 로마가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며 코모의 공격적인 운영을 보기에 오버다. 추천 베팅 로마 승 2.5 오버.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피노 바이나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를 주로 구사한다. 직전 빌바오전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역습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모레노 페레즈의 부상 복귀는 긍정적이며 파레오의 전진 패스가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알비올 코스타의 수비 라인은 견고하며 베티스의 지공 전개에도 대량 실점은 막아낼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앞대 로 셀소 아빌라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페트로쿱전에서는 로테이션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다만 호키의 침투 외에 공격 옵션이 부족하며 비아레알의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요렌테 나탕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속공 대처에서는 일부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코멘트 비아레알이 속공을 통해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는 경기를 지배하더라도 지공 전개에서 비아레알의 두 줄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베팅 비아레알 승 2.5 오버. 소시에다드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쿠보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디나모 키이우전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멘데즈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바 레네체아의 드리블 돌파와 베커 오야 르사발의 연계 플레이가 위협적이다. 아게르드 수벨 디아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빠른 발로 안정적이며 수비 맨디의 복귀로 중원의 안정감도 상승했다. 라스 팔마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몰레이로 산드로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가 특징이다. 직전 바야돌리드전에서는 상대를 압박하며 승리했지만 주포 실바의 징계 결장은 큰 타격이다. 대체 자원 마타는 한계가 명확하며 핵심 센터백 수아레즈와 풀백 비티까지 결장하면서 에르조그 마빈의 조합은 수비 조직력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멘트 소시에다드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공수 밸런스에서 소시에다드가 확연히 우세하며 라스 팔마스의 핵심 자원 결장이 경기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시에다드의 대량 득점과 한 골 차 이상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베팅 소시에다드 승 2.5 오버. 라이프치히는 지난 라운드에서 홀슈타인을 잡고 연패를 끊었다. 호펜하임과 볼프스 등에 연패하며 리그 2위 자리를 내줬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챔스에서는 빌라에 패했지만 두 골을 터뜨리며 나아진 마무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경기는 홈이고 프랑크푸르트보다 이틀 더 휴식을 취했기에 활동량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에 도전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무패를 이어가며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 아우크스와 비기며 연승이 끝났지만 그래도 무패를 이어지는 상황이다. 단 라이프치히에 비해 현재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금요일 프랑스 원정 이후 휴식일이 짧았고 리옹에 패하며 무패가 끝난 상황이다. 순위 경쟁 중인 난적을 만나는 이번 일정에는 패배를 피하기 위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는 해리 케인과 더불어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마르무시의 문전한 마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리옹 원정 혈전으로 인해 베스트 11 중 2, 3명이 체력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바움가르트너와 누사의 시너지가 나오며 공격 전개가 좋아졌고 오펜다가 해결할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것이며 프랑크푸르트가 템백성으로 라인을 확실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기에 저득 경기가 유력하다. 추천 베팅 라이프치히 승 3언더.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파머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아스타나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두에케 산초의 측면과 엔소의 전진 플레이가 핵심이며 잭슨의 침투로 득점 기회를 노린다. 수비에서는 바디아실 코릴 쿠쿠레아로 이루어진 백삼과 카이세도의 라인 보호로 안정감을 보인다. 브렌트포드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카르발류 위사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시도한다. 뉴캐슬전에서는 날카로운 배후 침투와 티아고의 연계가 돋보였다. 루이스 포터 은베모의 윙백 활용이 강점이나 옌센의 부재로 전진 패스 공급이 아쉽다. 수비는 피노 콜린스 반덴 베르의 103이 안정적이며 중원의 뇌르고르 야르몰류크의 수비 가담으로 대량 실점은 방지할 수 있다. 코멘트 첼시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와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포드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서겠지만 중원의 약점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피지컬적인 제약으로 첼시의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이나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하다. 추천 베팅 첼시 승 3.5 언더. 사우샘프턴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디블링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전진 패스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페르난데스의 패스에 의존하며 암스트롱 아처의 침투를 활용하지만 롱볼 중심의 단조로운 전술이 한계다. 수비에서는 램즈데일과 바주누의 부상 공백에 베드나렉과 스티븐스까지 이탈하며 하워드 벨리스가 이끄는 103의 조직력 부족으로 토트넘의 공세를 막기 어렵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존슨 손흥민의 측면 플레이와 솔랑키의 중앙 연계를 활용해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레인저스전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유기적인 빌드업을 만들지 못했다. 벤탄쿠르의 징계와 메디슨의 기복으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수비에서는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등 주요 자원의 줄부상으로 드라구신 그레이의 임시 조합이 불안정을 노출해 사우샘프턴의 역습을 상대로 무실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코멘트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지만 사우샘프턴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샘프턴 역시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완전히 공략하지는 못할 것이다. 추천 베팅 토트넘 승 3.5 언더. 밀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엠폴리와 몬차 등 중하위권 팀들을 연파했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는데
리그 선두로 올라선 아탈란타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주중 챔스에서 레앙의 선제골 이후 아브라함의 결승골이 터지며 승리했기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전환했다. 단, 리그에서 7위에 처져 있기에 이번 홈 경기를 잡아야 한다. 타이트한 일정에도 레인더스와 포파나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레앙과 플리시치, 추크웨제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제노아는 파르마 원정을 시작으로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그 기간 3차례의 클린시트에 성공했는데 마티아 바니와 사벨리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또 피나몬티 외에 해결사가 없던 최전방에는 최근 미레티와 발로텔리 등이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코멘트 밀란의 승리를 본다. 주중 챔스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데다 승리하며 분위기도 끌어올렸다. 모라타와 아브라함 외에도 플리시치와 하파엘 레앙이 공격을 주도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레인더스의 중원 장악이 있을 밀란이 승리할 것이며 제노아가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 3언더. 파리는 리그 무패로 선두를 유지 중이다. 낭트와 오세르 등을 상대로 연속 10백에 고전하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마르세유와 모나코 등을 제치고 우승으로 향해 가고 있다. 감독의 독선이 강하다는 이슈도 있지만 성적을 내기에 큰 문제는 아니고 주중 챔스에서는 하무스의 선제골 이후 3골이 터지며 잘츠부르크를 완파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로테이션도 원활하다. 리옹은 파리에 비해 이틀 더 휴식일이 짧았다. 금요일 새벽 유로파에서 홈 경기를 소화했는데 난적 프랑크푸르트와 만났기에 피로도가 클 수 있다. 때문에 라이벌인 파리 원정에서 어느 정도는 라인을 내린 버티기로 임할 수 있다. 세르키와 포파나 등이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상대 측면 압박으로 나설 것이다. 코멘트 파리의 승리를 본다. 리옹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3일간 강적을 2경기 연속 만나야 하는 건 부담이 크다. 또 리그 1위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점도 있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패싱게임을 통해 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하무스와 바르콜라, 이강인의 스리톱이 해결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파리 승 3.5 오버.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야말 올모 하피냐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공격력은 입증했지만 수비 밸런스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페드리의 전진 패스와 레반도프스키의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쿠바르시 마르티네즈의 약점과 중원의 수비력 부족은 레가네스의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하며 시세 오스카르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친다. 그러나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도 드러났듯 이들의 전술은 이선 자원들의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데라 푸엔테는 고립된 경향을 보이며 수비에서는 로시어의 결장으로 라인 컨트롤이 불안정하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멘트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레가네스는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며 바르셀로나는 수비에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로 대량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3.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